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베를린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ECB의 6월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런 조치가 반드시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50bp 추가로 인하하고 하반기 금리를 20bp 인하하는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스페인계 산탄데르 은행은 일본은행 BOJ가 금융통화 결정회의가 끝나는 오는 26일 외환 시장에 실개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GDP 예비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을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냉각돼 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예상보다 수치가 둔화했음에도 연준이 9월 전에 금리를 인하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사 통해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4월이 거의 다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4월 중순부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PCE가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상승의 탄력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되든 저희와 함께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가 보실 수 있는 전략들 꼼꼼하게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큰 하락을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매주 공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7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8만 1천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올해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는 1.6%로 지난해 4분기 3.4%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1분기 GDP 물가지수는 3.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통화정책 성명서를 공개하고 그로부터 30분 뒤인 정오에는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마선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목요일도 우리 선겸 마선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제가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GDP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건의 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 두 건의 지표가 서로 양분되게 일단은 발표가 났는데 시장은 지금 하락을 굉장히 좀 크게 했죠.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내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성겸 마선님께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당장 토요일이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후 2시에 부산에서 이번에는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마선님, 이 토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어떤 부분들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 저저번 주에 2주 전에 성공적인 강연회를 일단은 마쳤고요. 부산에서 일단은 서울에서 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기술적 분석 위주로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강연회를 2022년부터 국내에 있는 뭐 주식, 해외 선물, 코인 전문가들 전부 다 통틀어서 최다 강연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부터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 그 내용이 바로 실전으로 일단 접목돼서 큰 수익을 일단은 내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레죠. 모레 부산 강연회에서도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 제가 드릴 거고요. 바로 토요일 날 배우시고 월요일 날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오시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서울에서도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성경 마스터님께서 직접 부산으로 가서 많은 이 투자 기법에 대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마스터님과 공부 이어가 보시면서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이 해외 선물의 매크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 그리고 내가 직접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법까지 배워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에 혼조된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100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17,515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윗골을 달아주면서 음봉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직후죠. 22시 32분경에 17,308포인트에서 다시금 올라와 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도 하락의 폭이 깊습니다. 1.80% 밀려가면서 17,3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발표됐던 이 기사 통해서 지금 이 GDP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살펴보시면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초 예상치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CNBC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GDP가 올 1분기 직전 분기보다 0.4% 정도밖에 커지지 않아 연환산 분기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2.5%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더욱이 시장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PL 파이낸셜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거의 끝나가면서 경제는 다음 분기에 더욱더 둔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해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고 연준의 2% 목표 달성은 아직 멀었지만 총 수요가 둔화하면서 그래도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 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로이터 통신은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조금 전에 재미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먼저 이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스터님이 나와 주시는 날을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GDP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예측치보다 굉장히 하회하는 성적을 내놨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좀 당겨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도 인정하게 되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께서는 이 지표 어떻게 해석해 주셨을까요? 제가 일단은 물론 목요일에 나오시는 우리 해양 전문가님이 굉장히 슈퍼스타시지만 제가 일단은 목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 GDP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GDP는 뭡니까?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대표적인 지표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뭐 GNP라든가
뭐 요즘에는 GDI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GDP, 그래도 GDP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 GDP가요, 여러분들 지표로서 매달 발표가 됩니다. 매달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느냐? 분기 GDP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기 GDP. 자, 분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1, 2, 3,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로 일단은 나눕니다. 물론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연도에 맞추면 요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것도 미국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에 발표가 되는 게 뭡니까? 4월. 4, 5, 6에 발표가 되는 게 뭐예요? 7월. 7, 8, 9에 발표가 되는 게 10월. 10, 11, 12에 발표가 되는 게 1월이에요. 자, 4, 7, 11. 이게 제일 중요한 분기 GDP입니다, 여러분. GDP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 7, 11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GDP고, 자, GDP는 뭐냐면요. 쉽게 제가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매출이요? 한 나라, 한 국가의 그냥 매출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잠재 GDP. 그리고 실제로 가용한 것들이 투입이 돼서 산출되는 매출이 오늘 발표된 GDP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GDP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6%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2.5에서 3.4까지 나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1.6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줄어들고 민간, 가게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까 앵커님께서 기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과 소비가 다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GDP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산과 소비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합니까? 자, 미국은 지금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침체 없이 리바운딩, 그러니까 리커버리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뭐 희망, 그런 희망을 안고 지금 페드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GDP가 하락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GDP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기 침체란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GDP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3대 지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3대 지표라고 부르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비농 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세 번째가 GDP예요. 분기 GDP. 이 3대 지표 중에 지금 비농하고 실업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사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시장은 아직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아직은. 자, 근데 노동시장이 견고한데 그 모든 결과치가 뭐예요? GDP가 낮아졌다. 회복이 안 된다. 소비가 낮아졌다. 생산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2.5%라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뭐 2.3, 2.2, 하다못해 2.0 요 정도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1.6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의문점.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혹은 경기가 하강이 될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뭡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갈라치기를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요, 의문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자, 지표 해석을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한 이후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지표 공부에 대한 어떤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표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표의 결과값이 경기가 좋게 해석이 되는지, 두 번째, 경기가 낮게 해석이 되는지,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시면 오늘같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시장은 뭐예요?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팽배하기 때문에 뭡니까?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경기에 좋은가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만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지수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해석이 되면 지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고 이게 베이스다.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변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GDP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월, 2월, 3월 달, 2024년 1, 2, 3월 달 미국의 매출이요,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경기가 나쁜 걸로 해석돼요. 그럼 시장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잡으셔야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으면서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을 모르고 기본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고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입을 하시고 실전 매매를 하셔야 이게 풀리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도 금리 인하를 왜 지금 못할까? 요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 되게 쉽거든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 지금 현재는 고금리의 시대이고, 두 번째 뭡니까? 고물가의 시대이다. 자, 지금 고금리입니다. 5.5%예요. 계속 동결하고 있죠? 금리 못 내리고 있어요. 5.5%예요. 물가는 뭡니까? CPI 기준으로 3.5%, 약 3.5%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3.5%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 고금리니까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추려면 시장에다 돈을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이거 못해요. 고물가면 뭐예요?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죠. 자, 근데 고금리인데 금리 인상을 또 해요. 못해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를 하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려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야 된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노동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뭡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이클로 넘어가야 될까? 오늘 제가 좀 말이 긴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지금 GDP 발표한 지 지금 딱 2시간이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최초 방송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항상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자, 저는 본격적인 하방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일단은 저는 오늘 보고 있어요. 미 시장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하방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일목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빠질 수 있고 막 눌림 조정을 주면서 뭡니까?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조금 올라서 밑으로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대추세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GDP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GDP. 물론 다음 달에 수정치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1.6에서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예, 2.0 못 뚫을 거예요 아마. 자, 많이 지금 수정이 안 될 거다. 수정치도. GDP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GDP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뭡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GDP다. 분기 GDP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아, 미국 경제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가 발표된 지 지금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스를 드릴 건데 자, 미국 경제가 표면으로 보면 좋다라고 해요. 좋다. 네. 자, 근데 왜 좋을까? 어떤 근거로 좋을까? 자, 표면상으로 보면 지금 노동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일단은 뭡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임팩트가 노동시장에 아직 이제 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오늘 GDP 발표를 제가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내실은 뭐예요? 내실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좀 하나 가져온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미국의 집값이요. 집값 네. 플러스 지금 렌트비. 미국은 이제 그 전세가 없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모기지론이죠. 미국 모기지론은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부터 변동금리를 쓰지 않고 고정금리를 씁니다, 여러분. 고정금리를 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변동금리를 쓰고 그 주기가 약 6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고정금리를 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고정금리에 픽스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다달이 월 나가는 금액이 딱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CPI 발표 날 때 그리고 내일 또 PCE 발표 날 때 이 렌트비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갈 위험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 뭡니까? 플러스 유가까지 지금 또 문제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페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거의 강연의 수준인데 페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다.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택할 건 뭡니까?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지금 뭡니까?
내실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요? 2시간 전에 발표한 분기 GDP가 그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 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는 막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하락이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 GD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거, 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일단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 시장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수든지 매도든지 방향성만 일단 타면 되거든요. 요거 잠깐 더 해도 될까요? 네. 하락장이 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들으세요. 매수장에서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매도장에서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매수장은요, 여러분,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수익을 많이 굉장히 보신 분 인생 역전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여기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매수랑 매도의 심리가 달라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다릅니다. 왜냐? 자, 많이 올랐네. 언젠가는 조금 떨어지겠지? 전고점 깼네. 그러면 언젠가는 좀 조정을 주고 떨어지겠지? 이거 전고점 깨고 계속 올라가네?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지나고 보면 뭐예요?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다 한들 여기에서 청산하고 나는 멈추거나 멈추면은 좋은데 여기에서 청산하고 더 가는 거 아쉬워하다가 여기에서 물려버리고 컷 당하고 뭡니까? 조정받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거 지켜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이 정도 올랐으니 조금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매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매도는 자 코로나 때를 일단은 보면 네. 금리 인상 때를 일단 볼게요. 예. 금리 인상 때를 일단은 보면요. 여기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리고 이제 매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시장이 급락을 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막 서킷이 걸려요, 여러분. 서킷 경험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서킷 걸리면요, 여러분, 틱이 보이질 않습니다. 1초에 수백 틱이 가요. 1초에. 틱이 보이질 않아요. 서킷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자,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던집니다. 내일 나라 망하나? 이런 심리에서 그냥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요, 다 던집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선물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을 사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수랑 매도의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장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은 지금 일단 나온 거고요.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 좀 많이 들어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GDP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면적인 지표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에 대한 기준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요. 일단 대추세는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오늘의 딱 이렇게 포인트가 찍힐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늘의 열정적인 강의 더욱더 오랫동안 또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오늘의 강의가 너무 아쉽다,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더 많은 질문들 통해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오늘이 딱 첫날일까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금리 지금 이제 GDP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할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런 기사도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주고 있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전부 다 꺾였죠. 기본적 분석으로도 지금 뭡니까? GDP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틀은 잡혀져 있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일단은 매도 쪽이 유리한 상황이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견 선생이 매도 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도 잡으시고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매도 그렇게 홀딩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타의 영역은 제가 항상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있어요.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팽배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당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뭐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 GDP 발표가 일단 있었고, 내일 또 PC 발표가 있는데 PC도 조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유가 때문에. 자, 그렇다고 보면 뭡니까? 일단은 포지션을 가실 때 매도 쪽 전략으로 일단 가시고 그쪽에 맞춰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정가는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또 시작을 한지, 그리고 지표 발표가 난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포인트는 잡아드릴 수 없지만 포지션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기술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고요. 금리 인하 기대 심리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72% 밀리면서 8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 GDP가 발표가 된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줬고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 아래로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일 방향성 잠시 후에 기사 살펴보고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기사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Oil steady as market weighs USA demand concern Middle East conflict risk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료 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 조짐이 중동 리스크 확대 우려와 맞물려 거의 변동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경제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EI에 따르면 주간 석유 수요는 전주 대비 2.8%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 11% 감소했는데요. LSAG 오일 리서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제쳐두고 이번 분기에는 주요 산유국의 공급 감축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 등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해서 중동 리스크 측면에서 후지토미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은 완화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여전히 유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일단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나 싶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그 전전주까지만 하더라도 막 90달러 그리고 100달러 간다 이런 기사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다 들어간 이유 어디에 보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이나 기본적인 분석은 아닌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네. 기사에서 9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라고 기사 나오잖아요. 그때는 매도를 치시면 돼요. 왜냐면 떨어집니다. 항상 그래왔고, 예, 진짜 항상 그래왔고. 자, 차트 보면서 잠깐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적 분석은 어차피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굉장히 상품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성 일단은 잡으셔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은 중국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라는 수요 증가 그리고 중동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물론 이제 지금 눌림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매수 방향 일단은 유리한 게 맞는데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요거 계속적으로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약 한 80달러입니다. 약 80달러 선을 일단은 지지만 하면 다시 90달러 일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으나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꺾이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아니면 횡보박스를 여기서 치려는 80달러 중반, 초중반에서 횡보박스를 치려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80달러에서 이게 저점이죠. 한 81달러 정도, 81달러 정도 요선, 81달러 요선. 그러니까 80에서 81달러 이 선을 일단은 조금 지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전고점인 여기 87달러 혹은 그 이후에 전고점을 탈환하면 90달러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잠깐 좀 그어드릴까요? 이렇게 네. 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그리고 눌림 조정 받고 다시금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는 80달러, 81달러 여기 지지하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매수 쪽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은 하실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는 하실 건 없다. 지금 매매는 관망. 대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어드린 80에서 81달러 요거 지지받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방향이 좀 유리하지만 박스권 흐름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전략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표 발표 이후에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9시 52분에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2시 17분경에 2,323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다시 좀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와 주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3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골드 질문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지속적인 랠리에 따른 피로도와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마렉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메이어는 일부 투자자들은 특히 기관 쪽에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상품 포지션 일부를 매도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약간 뒷선으로 밀려났지만 핵심 PC 지표가 예상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값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금 가격은 4월 12일이죠. 사상 최고치였던 2,431.29달러에서 현재 100달러가량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현재까지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3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4월 30일부터 5월 1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슈 풀어보고 오늘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골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요인 그리고 하락의 요인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의 랠리가 조금 피로감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신고가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죠. 조정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그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지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데 이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제가 월요일 날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은 차트 잠깐 볼까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부분.
자, 여기입니다. 예, 여기. 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매크로 시장이죠. 거시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도, 그리고 눌림인 여기 정도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이죠. 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는 거고, 지금은 지금은 기본적 분석에서 조금 벗어났다.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평가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오르는 상품군도 없고요. 끊임없이 내리는 상품군도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서울 강연회에서도 이 모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 모레죠. 자꾸 내일이라고 하네요. 모레도 부산에서 제가 이 모양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의 팁을 드리면, 자, 5일선과 21선입니다. 21선 지금 눌림을 일단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상으로. 캔들이 21선에서 일단은 눌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21선을 이탈을 했는데, 꼬리로 이탈을 했고, 종가입니다. 크게 볼게요. 자, 이 음봉이죠. 음봉 도지에서 종가상으로는 21선 위에 캔들이 일단은 형성이 됐고, 자, 다음 봉이 뭡니까? 양봉이에요. 물론 21선을 걸쳤지만 양봉으로 일단은 끝났다라고 하면, 이 제가 이제 차트의 차트 패턴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 분석을 강연회 때 지금 해드렸고,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바로 1, 2주 안에 지금 나왔거든요. 요것도요, 여러분, 제가 팁만 하나 드리면, 양봉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늘 1봉 그리고 내일 1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1봉이 양봉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 부근에서 박스를 칠 가능성.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이 조금 가능합니다. 요 2355라는 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를 딛고 뭡니까? 하나, 둘. 이 부분까지 일단은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노려볼 이런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늘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PC 발표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여기 박스권, 1번 이 박스권에서 놀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여기를 지지를 받고 전고점, 각각의 저항 라인까지 설정된 부분까지 갈 것인지, 이게 판명이 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 패턴, 캔들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토요일 날 부산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적으로 강연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강연회 때 했던 모든 것은요,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강연에 오신 분만 그거를 들으실 수가 있고, 제 방송에서는 절대로 듣지 못하시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헛된 걸음 하지 않게 제가 해드리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PC 발표에 따라서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이 좀 길어질지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PC 가격 지수 꼭 확인해보고 매매하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갈 수 있는 매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이 토요일 날에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열리잖아요. 여기 가면은 그 매매일지에서 본 수익들 우리도 또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수익을 내시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탄탄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만드셔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회 때 토요일 이제 저번 주 토요일이죠. 강연회 때 말씀드린 거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2주 전도 아니죠. 열흘 전에 여러분들한테 서울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수익 낸 거,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 정확하게 제가 토요일 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거 2개 말씀드렸고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한 30틱에서 50틱 정도고요. 요건 한 120에서 130틱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확신합니다. 토요일 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부산에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주 전에 서울에서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먼저 열어주셨는데요. 거기서 알려드렸던 이 차트 기법에 딱 들어맞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열리는 부산에서 열리는 이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분기 마지막 오프라인 강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만큼 내가 해선을 하면서 손실만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시간에 우리 마스터님의 기법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이슈를 좀 풀어봤고요. GDP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분석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강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적인 이슈 살펴봤습니다. 최근까지 견고한 미국의 노동시장으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대두됐었지만 1분기 GDP 발표로 기대가 꺾인 상황이고요. 오늘의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기보다는 경기 우려를 부추겼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 중인 것이고 본격적인 하방 추세가 시작됐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며 지수 선물 매도에 적기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테지만 휩쓸리지 말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망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단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